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248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248일. 곧 또 1250일 이제 되오네요. 네. 오늘은 의식 지도 해설 191페이지입니다. 내적인 자유의 상태에서 중간에 다시 볼게요. 이들은부터 다시 볼게요. 중간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줄부터 다시 볼게요. 이들은 두려움, 죄책감, 자부심을 내맡겼고 부정적 에너지 장에 딸려있는 온갖 제한하는 신념 체계를 내맡겼다. 그러니까 몸에 대한 지각이 바뀌고 이제 몸은 꼭두각시 인형이나 애완동물처럼 보인다. 지각의 이러한 전환은 나는 몸이다. 에서 나는 몸을 가진다로 전환이다. 그러니까 몸이다가 아니라 몸을 가진다라고 전환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직 저도 이런 상태가 안 돼요. 그래서 뭐가 다 걸려놓으니까 감기 몸살이 팍 오는 거예요. 엄청 이제 저항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항할 때 내 몸을 이제 이렇게 친다는 건 아는데 내가 왜 그럴까라는 거죠. 갑자기 막 어제 그냥 감기 몸살이 막 오는데 감기 몸살 기운이 막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저항하고 있는 것들,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 또 저항하고 있는데 우리는 알기는 알지만 그 실천하는 거, 삶에서 실천하는 거, 그게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삶에서 실천을 해야 한다. 그래서 몸은 전혀 스스로를 경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스스로를 경험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몸은 스스로를 경험하는 자리는 몸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스스로를 경험하고 있지 않다. 눈물도 나오고. 그래서 스스로를 경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점차 명백해진다. 오히려 몸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마음이다. 그래서 몸은 마음 없이 전혀 지각될 수가 없다. 마음 없이는 지각될 수가 없고 팔은 자신의 팔임을 경험할 수 없다. 그래서 오직 마음만이 팔임을 경험할 수 있다. 마음이 팔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여기까지 했죠. 네,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물론 이것이 마취의 가장 기본이 된다. 마취할 때 가장 기본이 된다. 마음이 잠들 때 몸에는 아무 감각이 없다. 그러니까 마음을 잠재우는 거예요, 마취가. 그래서 사실상 몸은 어떤 감각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우리에게 서서히 분명해진다. 몸은 어떤 감각도 갖고 있지 않고요. 마음에서 느끼는 거라니까. 감각 자체도 모든 것들이. 우리는 코로 냄새 맡는 것 같고 귀로 소리를 듣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경험하는 자리는 이 마음,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마음만이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식의 전환이다. 이 전환으로 인해 이제 몸에 사로잡히지 않고 몸을 방어하는데 사로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정말이지 전혀 우리 몸에 반응하고 있지 않으며 우리의 내적 태도, 그다음에 내적 에너지 상태에 암 수준에 반응하고 있다는 걸 알아채기 시작한다. 우리는 육체의 겉모습에 관한 걱정을 놓아버리는데 세상 속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이 실제로 우리의 의식 수준, 의도, 그들에 관해 갖는 느낌에 반응하는 것이 어느 날 문득 우리에게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있었던 것들이 외부에서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느꼈던 뭔가 이렇게 이 인형들이 움직이잖아요. 이 인형, 저 인형 막 움직이는데 거기에 내 안에 있었던 것에 의한 그 느낌이 저 안에서 느껴지는 거죠. 상대방한테 느껴지는 거야. 저 세상에서. 근데 그 상대방이라는 것이 상대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보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뭔가 지금 어떤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일을 토요일 날 그 남편이 이제 서울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고 왔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고 그래서 일요일 날 같이 밥을 저녁에 먹는데 화가 나는 말을 하면 싸울 것 같아서 말을 안 했는데 심통이 나 있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나 있고. 그래도 월요일 아침에 어제도 일어났는데 딱 보니까 계속 그 앞전에 사건에 대해서 남편이 운운했는 거에 대해서
뭘 안다고 막 하면서 혼자서 막 화가 막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화가 나 있는데 그거를 보니까 인제 근원의 신념에서 그다음에 또 주제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삶을 요번에 큰 주제가 있어요. 해결을 해야 될 주제. 억울하다 뭐 배신당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어떤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에 제가 딱 아주 큰 게 걸린 것 같아요. 엄청 크게 걸렸어요. 그래 가지고 그걸 생각을 그 사건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건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막 화가 막 엄청 나는 거예요. 화가 너무너무 나는 거야. 화가 나는데 또 인제 화가 나서 화가 분노잖아요. 분노면 욕망이 있었고 욕망 밑에는 또 두려움이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인제 화가 난 게 이게 그 배신감 계속 요새 제가 근원에 잘못 해석해 놓고 엄마가 나를 버리지 않았는데 버릴까 봐 배신했다라는 거를 가지고 이제 해결을 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아주 이렇게 감정적인 거 느낌이나 고런 게 좀 숨어 있던 것들이 툭툭 튀어나왔는데 해결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근원의 엄마부터 남편한테부터 또 일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크게 기억나는 거는 또 어떤 분한테 한 4년 반 5년 하다가 인제 "아이씨 안 되겠어." 하고 이렇게 밀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계속 지금도 이 안에서 또 느껴지는 게 또 있는 거야. '이렇게 잘했는데 이렇게 대한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내 근원에 이 신념 이제 버려질 것 같다는 거는 뭐 큰 주제죠. 인제 마음이 생긴 이상 버려질 것 같은 두려움은 근원에 깔려 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그 주제가 있는 거예요, 각각 사람들한테. 각각 여러분들도 주제가 있고 '아 나는 그냥 버려질까 봐를 잘못 오해했던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배신감 막 이런 것들이 그 주제가 아주 크게 박혀 있던 것들이 그게 요번에 또 크게 또 중간에 또 1월 달에 자극이 됐다가 이 제 거죠. 자극이 됐다가 또 지금 또 자극이 엄청 크게 또 자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가 돼서 그게 인제 나왔구나라는 걸 보는데 아직 그걸 다 해결을 하지 않고 그걸 생각을 하니까 막 온몸에서 몸살이 나는 거예요. 그 저항하는데 이제 내려놓으려고 하는데도 어제 막 엄청 그래서 약을 먹고 약을 잘 안 먹는데 야 이거 옛날 같았으면 닌겔 맞으러 가거든요. 으실으실으실하면서 있잖아요. 두려움이 올 때 으실으실할 때 닌겔을 맞으러 인제 혼자서 닌겔 맞으러 잘 다녔는데 지금은 이제 닌겔 맞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놔두면 오늘 뭐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약을 또 먹고 1시 반 인가 깨 가지고 잠이 너무 안 오는 거야. 몸이 인제 몸살기가 있어서 아프니까. 그래서 1시 반에 일어나 가지고 약을 또 먹고 또 잤는데 인제 좀 괜찮아지는 거예요. 2번 먹으니까 이게 인제 괜찮아지더라고요, 영양 인제.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아프다. 그랬을 때 저는 몸이 아파서 뭐 하고 이거보다는 어쨌든 왜 그런 건지 '왜 그렇지?' 이제 그걸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그 배신감에 대한 저항감이 엄청 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억울한지 뭐한지 뭐 있잖아요. 그게 다 있거든요. 그 주제가 있는데 저는 그 주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감정이나 느낌이 숨겨져 있던 것들이 요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놓아 버려져서 편안해져야 되잖아요. 버려질 것 같은 그것도 놓아지고 편안해져야 되고 그래야 온전히 수용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의식 지도에 350이 수용인데 어 250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거 그다음에 250 에서 310 까지는 왔다 갔다 하면서 되는 것 같아요. 되다가 근데 이제 350에 수용이 되어야 250과 310이 완전히 철저하게 그냥 딱 되어 있죠. 자발적으로 내가 감정의 변화 없이 내가 그냥 뭔가 이 전체 큰 것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고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내 것이 아닌 전체를 위한 거, 감정의 변화를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거 자발성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온전히 됐을 때 350에 수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큰 주제가 또 딱 걸리는데 요거를 요번에 그냥 되겠지 막 찾아보려고 하니까 그걸 느끼니까 찾아보셨어요? 뭐지? 주제가 여러분들의 주제가 신념이? 찾아보셨나요?
그거를 막 느끼려니까 몸이 너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냥 '해결되겠지 뭐.' 하면서 그냥 항상 뭘 찾다가 안 찾아질 때 '찾아지겠지. 해결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전에도. 그 신념을 찾고 느낌을 찾을 때 처음에. 그래서 그냥 긍정적으로 이렇게 오픈을 해 놔요. '뭐 찾아지겠지.' 했는데 어제는 막 찾으려니까 막 완전 저항감이 더 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유 그냥 찾아지겠지. 놓아지겠지.' 놓아 그 배신감에 대한 것은 놓아 버린다. 나는 무한한 에너지 힘으로 신념과 신념 체계에 영향받지 않는다. 그죠? '나는 무한한 존재이다.' 계속 인제 읊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는 무한한 존재이고 신념과 신념 체계, 배신감에 대한 것은 내가 놓아 버린다.' 놓아 버려지면은 뭐 놓아지겠지. 당장 놓아 버리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어제 당장 놓아 버리고 싶은 거예요. 조급한 거죠. 그래서 놓아 버리려고 하니까 너무 인제 저항감이 막 있는데 이제 스스로가 제가 인제 하는 거죠. 근데 그 '그냥 되겠지.' 긍정적으로 떠오르겠지. 생각이 나겠지. 놓아 버려지겠지. 그러니까 '놓아 버린다.'라는 결정은 하고 '놓아 버려지겠지.'라고 인제 그렇게 하니까 뭐 '놓아 버려 때가 돼서 놓아 버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곧 놓아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몸이 신호가 오면서 제가 또 하나의 주제를 엄청 큰 주제를 또 하나 발견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몸에서 일어나는 것은 몸이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마음이 시켜서 하는 거지 몸은 몸이 스스로 경험할 수가 아픈 것도 경험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마음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마음이 뭐 하는지 아시죠? 마음은 생각하는 자리예요. 감정이 있는 자리예요. 느낌이 있는 자리고 신념, 내가 믿고 있는 거, 그다음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경험한 자리. 그게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쵸? 그래서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이 생이 아니라 다음 해까지도 계속 끊임없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매우 중요한 의식의 전환이다. 제가 매우 중요한 의식의 전환이 올 것 같습니다. 몸살까지 오는 거 보니까. 그쵸? 예 이 전환으로 인해 이제 몸에 사로잡히지 않고 몸을 방어하는 데 사로잡히지 않기 때문에 몸을 방어하거나 몸을 사로잡는 데 쓰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정말이지 전혀 우리 몸에 반응하고 있지 않으며 우리 내적 태도, 그쵸? 내적 에너지 상태, 삶의 수준과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적인 태도와 내적인 에너지 상태와 삶에 몸이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 그쵸?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요새 전에 정말 아팠었거든요. 근데 요새 저항한다고 했잖아요. 정말 많이 아파 가지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몇 년 전에 벌써 5년 전인 것 같아요. 19 년도. 그쵸? 19 년. 2019 년 20, 21, 22, 23, 24 4 년 5년 됐잖아요. 4년 5년 됐는데 그때 진짜 많이 아파 가지고 걷지도 잘 못했었거든요. 근데 공부하면서 봉사하면서 좋아졌다가 요새 쪼끔 저항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벌써 또 몸에 신호가 있어요. 예. 몸에 신호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신호가 오는 거예요. 예 몸에 신호가 또 탁 오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또 해 줬어요. "몸에 신호가 오는 것은 위험하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인제 그 유전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부모님이 했던 것들, 특히 엄마가 했던 그런 것들이 유전적으로 "유전은 기억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번엔. "유전은 기억이다." 근데 기억하는 거잖아요. 윗대부터 계속 "이랬어, 이랬어, 이랬어, 이랬어."라는 기억을 가진 나의 아주 굳건한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기억을 찾아서 재맹락하는 거 그리고 선생님은 "암도 고칠 수 있어. 간 해독도 하면 돼."라고 인제 요번에 또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간 해독도 하고. 그래서 건강에 관련된 것도 마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믿음 체계를 완전히 뒤집어서 뭐 "치매도 뭐 해결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전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몸에 관련된 것들이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 의해서
몸으로 가는 거잖아요. 반응이 오는 거잖아요, 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만났다는 거. 예. 그래서 알아채기 시작을 하고 우리는 육체의 겉모습에 관한 걱정을 놓아 버리는데 육체에 대한 겉모습에 대한 것도 놓아 버리고 세상 속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이 실제로는 우리의 세상 속 모든 사람과 우리의 실제 우리 의식 수준이라는 거죠. 세상 속의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이 실제로는 우리 의식 수준, 그다음에 의도, 그들에 관해 갖는 느낌에 반응하는 것이 어느 날 문득 우리에게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어느 날 문득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더 테레사, 달라이 라마, 마하트마 간디처럼 성인 같은 사람들이 지닌 자석 같은 매력을 기억한다. 자석 같은 매력. 이런 분들의 자석 같은 매력은 어떤 것일까요?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산다고 매력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요. 내 에너지, 내 의식에 따라서 그 매력이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내 의식, 내 에너지에 따라서. 그래서 어 그 에너지가 이런 마더 테레사 700대가 넘는 분이잖아요. 달라이 라마도 2015 년도에 선생님 덕분에 만났어요. 근데 그때 500대가 좀 넘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또 의식이 더 높아지시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세상에서 갖고 있는 느낌, 반응, 그쵸? 그래서 실제 모든 것이 실제로는 우리의 의식 수준이다. 주변에 제가 누가 요새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근원에 신념을 좀 찾아서 해결하려고 그래서 그런지 주변에 예뻐 보이기보다는 예쁜 사람도 있죠. 예쁜 사람도 있는데 '쟤는 왜 저러지? 갑자기 또 왜 저럴까? 왜 저럴까?'라는 '왜 저럴까?'가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내게 지금 왜 저럴까?'가 내가 에너지가 떨어져서 뭔가 해결할 게 있어서 찾을 게 있구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확실하게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 상대방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내 의식이잖아요. 내 의식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내가 어떻게 볼 것이냐. 그게 나의 의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거울의 집, 세상을 보면 나를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왜 자꾸 근데 그게 금방 차리는 게 아니라 하다가도 또 제가 왜 저래 했다가 정신 차리고 각성해서 들고 들어왔다가 이제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사랑스러운 이유가 그들의 육체적 겉모습, 보통은 인상적이지 않은 이 아니라 그들이 내뿜는 사랑과 평화의 내적 광의에 있음을 본다. 그들이 내뿜는 사랑과 그러니까 이 마더 테레사, 달라이 라마, 마하트마 간디 이런 성인들이 하고 계시는 건 내뿜고 있는 사랑과 평화의 내적 광의에 있음을 본다. 내적인 광의에 있음을 본다. 육체적 수준에서 의식 수준으로 초점이 바뀌면 육체적인 수준에서 의식 수준으로 초점이 바뀌면 빠른 결과를 가져온다. 초점이 어디요? 육체적에서 나오는 이 몸에서 치장하고 뭐 하는 여기 이게 아니라 중점적인 의식의 의도가 의식 수준으로 초점이 바뀐다면 빠른 결과를 의식 수준이 지금 내가 어디에 있을까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내적 건강에 에너지를 쏟기 시작한다. 내적인 건강. 이 몸의 건강보다도 내 마음의 건강을 회복을 했을 때 이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죠.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내적인 건강이 되어야 내적으로 건강해야 마음이 건강해야 이 몸도 건강하다라는 거를 엄청 느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정적인 느낌과 태도들을 계속해서 내맡기는 것. 부정적인 느낌과 태도, 부정적인 느낌도 있어요. 저 밖에서 보이는 부정적인 느낌. 그다음에
태도들은 계속해서 내가 내맡기는 것이다. 내가 내맡겨지는 것이고 관련된 죄책감 또한 끊임없이 포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관련되어 있는 죄책감. 내가 그 배신감을 느끼면서 그래. 이제 그렇게는 엄마가 버리지 않았는데 나를 엄마가 안 버렸는데 그냥 안 버렸고 안 버렸는데 버렸다고 잘못 생각했는데 안 버렸는데 그 느낌이 안 버렸다고 이해는 하는데 느낌은 남아 있는 거야. 그 순간에 30개월 때 그 찰나에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 느낌을 놓아버리려고 하니까 그 느낌에 대한 저항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안 버렸고 그래 그렇지. 그러면 안 버렸으니까 그래. 뭐 안 버렸다가 제목 그럼 난 엄마를 사랑했고 제맥락이 되잖아요. 그 머리로 한 거와 내가 느낌으로 남아 있는 거. 그래서 느낌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제가 그래서 보니까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엄마, 남편 또 일을 하면서 또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예전에 제가 어린이집을 했었단 말이에요. 어린이집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이 들어왔다가 얼마나 1 년을 일 안 했나 나간다 하길래 나갔는데 가서 그 고용보험 어디 뭐 그걸 타는 데 가서 거긴지 어딘지 가서 고발을 해요. 뭘 안 줬다고. 수당이랑 뭘 안 줬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그때 한 번 근데 큰돈은 아니었어요 저는. 그래서 인제 그거는 인제 해결을 하고 말았는데 그거는 이게 신고를 하면 무조건 줘야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지금도 인제 그 원장님들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전에 같이 일을 하셨던 분 중에서 이 네일샵 하는 분들이 막 있어요. 네일샵 하는 분이 직원들하고 막 보너스 주고 여행도 보내주고 다 했는데 나중에 고소하는 거. 막 그런 것들도 잘해 줬는데 뭔가 배신당하는 느낌을 또 막 느끼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했는데 이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제 거라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거라서 이게 배신감에 대한 걸 기억을 하고 남편에 대해서는 제가 이게 지금은 되게 요새 애교를 많이 부리시는 것 같아요, 남편님께서. 요새는 요새는 뭔가 더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는지 애교를 막 이렇게 더 부리시는 것 같아요. 토요일 날 한마디 해놔 놓고 막 이렇게 그러시는데 어쨌든 남편에 대한 어떤 그 배신감으로 인한 그 이제 그 복수심 150 분노잖아요, 복수심이. 배신감 150. 150의 에너지로 사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는 막 그 복수심으로 했었어요. 근데 그게 에너지가 복수심이 한계가 그러니까 엄청 강한 거예요, 복수심이. 그래서 일을 어느 정도까지는 인제 해 놓고 그다음에 제가 쫙 인제 막 너무 지쳐 버린 거죠. 지쳤을 때 그래도 다행히도 참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이런 분들 있잖아요. 마하트마 간디 뭐 테레사 수녀님 이런 분들한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다 어 자석 같은 매력을 기억하는데 그들이 내뿜는 사랑과 평화의 내적 광의가 있음을 본다 그랬어요. 저는 선생님한테 이런 걸 한 번씩 느끼거든요. 내뿜는 그 사랑이 있으세요. 나는 저럴 때 배신감으로 막 치를 떠는데 "뭐야 이게 씨 이것이." 막 이러면서 이제 치를 떨고 있을 때 선생님은 야 뭐 그냥 그래서 저거를 내가 그러면은 치켜들고 막 완전 치켜들고 뭔가 달려드는데도 봐 줘야 되는 거야? 봐주기 싫다는 게 있는 거야. 어떻게 치켜들고 뭐 이게 뭔가 봐 줘야 되는 거야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선생님을 또 뵀잖아요. 그럼 선생님도 막 대들고 막 이럴 때를 봤거든요. 그렇네. 대들고 막 뭔가 이제 자기 생각을 막 얘기하는데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그렇네. 나한테는 약하네. 내가 느끼는 거는 약한 선생님한테 엄청 더 세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왜 입을 쩍 벌리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하고 있죠. 하고 있을 때도 저도 이제 봤거든요.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도 저렇게 하시면서 그냥
그러면 우리는 그랬다가 그냥 가만히 안 놔두고 이거는 그냥 완전히 있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제가 이 의식 수업을 지금 이제 13년, 14년째 이제 듣잖아요. 이걸 듣고 아이들이 둘이는 와서 들어요. 그쵸? 큰애 이제 둘째는 듣는데 저보고 이제 큰아이도 그렇고 큰아이 둘째는 안 그래도 큰아이하고는 되게 많이 막 이제 제가 막 화를 좀 많이 냈단 말이에요. 이 수업을 듣고 엄마가 달라졌다고. 화를 안 낸다고. 화를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안 낸다면서 이제 궁금해서 인제 오기도 하고 인제 수업을 듣기도 했는데 아직은 다 빠지지는 않았는 그 화가 점점 인제 빼야 되겠죠. 완전히 그게 이제 빼야 되는 거예요. 네, 인제 자부심이나 이런 것들이 빠져야 분노도 빠지겠죠. 그래서 근데 선생님한테는 어마어마하게 대드는 거를 저는 몇 번 봤거든요. 인제 이렇게 가끔씩 가깝게 있는 사람들이 엄청 대드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맞다고 막 하는 거죠. 그런 걸 모습을 봤는데도 선생님은 그 사랑으로 그냥 또 그 뒤에 잘 대해 주시는 거야 똑같이. 잘 대해 주시는 거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아 맞네. 선생님도 그러는데 그러시는데.' 그 선생님을 뵙고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하시는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근데 이게 내가 그렇게 해 놔 놓고 죄책감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죄책감에. 그 죄책감에 또한 끊임없이 포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죄책감 또한 끊임없이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정적인 느낌과 태도를 계속해서 내맡기는 것, 죄책감도 포기하는 것, 끊임없이 죄책감을 포기하는 것이랑 마찬가지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은 놓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킨스 박사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부터 부정적인 느낌 다시 한번 또 내일 할게요. 네. 음성을 해제시켜 주시고요.